안녕하세요. 세력차 정우소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뭐, 어, 개파라고, 뭐야, 0.59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보통은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아니면 단양봉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단양봉으로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용로 거로 좀 지우면, 이렇게 개파락으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망치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냥 무너졌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좀 많이 자리에 안 맞게 많이 무너진 편입니다. 뭐 무너질 수도 있죠. 뭐 어쨌거나 20선 위에서는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뭐 제가 계속 좋다고 얘기를 했죠. 예. 여기도 갭에서 무너지고 지속적으로 무너질 줄 알았는데 20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다가 지지하고 또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여하튼 뭐 어떤 거에 이게 전조 현상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국은 무너졌습니다. 예. 미국이 2% 가까이 2% 이상 무너졌으니까 한국은 중요한 거는 뭐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죠. 미국은 참고만 하는 거고 한국은 한 2%니까 한 1.67? 뭐 그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은 뭐 그냥 해볼 만한 거예요. 만약 2% 가까이 만약에 뭐 마이너스 1.9, 2.0 이런 거 이렇게 완전 뭐 폭삭 무너진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진짜 해볼 만한데 그러진 않았어요. 오늘 보면은 시작가가 마이너스 1.41 조금 약하죠. 예, 그 다시 기어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여기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예, 이게 여기가 지지가 되려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를 넘을래다 못 넘어서 무너질지. 예.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를 지지하고 이러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여기를 못 넘어서 이제 무너지는지. 어, 이제 아직은 이제 뭐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진압해야 알겠죠. 어쨌거나 어, 분봉을 봐도 뭐 개파라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장이긴 했는데 오늘 장 특징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침에 뭐 한 10시 11시 요때 이렇게 올라간 거 외에는 이 지수상으로는 뒤에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뒤에 올라간 게 여기서 시작해야 될 애들이 여기서 폭삭 무너져 가지고 여기서 겨우 올라가는 거 여기로 힘이 다 쓰여지는 바람에 지수상으로는 여기 올라갔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발해야 되는 애들이 후반에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은 정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올라가다가 만 애들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이죠. 얘네들 올라가다 만 애들 또 실질적으로 올라간 애들 올라가다 만 애들은 여기 부분인데 이 후반에 올라간 애들은 여기가 어떻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용을 한 것 같냐면 보면은 아침에 개파락으로 시작한 애들이 뒤에서 올라가는 거 이쪽으로 돈이 쏠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종목이 많이 안 갔어요. 아침에 예비 상승으로 한 애들 쪽으로 얘 돈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한 애들 개파락으로 시작한 애들이 비리비리 하다가 후반에 이렇게 조금 단양봉으로 나오는 그쪽으로의 돈이 얘네가 간 것 같아요. 제가 장세를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둘러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장이 괜찮았냐 후졌냐 이제 그걸 보면 알거든요. 그럼 이걸 일단 뭐 코스닥은 오늘 뭐 재미없는 장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미국장 무너진 거에 비해서 많이 안 무너져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죠. 미국장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더 무너진 것보다 더 밑에서 올라와야 이렇게 올라온다고. 만약에 무너졌는데 엇비슷하게 시작을 해버리면 우리나라도 이제 무너질 확률이 크다고 그랬죠. 여하튼 그래도 이제 등락률 200일 보면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상한가 하나, 둘, 셋, 넷, 다, A 프로젠이 오래간만에
상을 갔네요. 계속 무너지다가. 여기서부터 따지면요. 타섯. 대충 한 타섯, 열, 열다섯, 스물, 스물다섯. 이게 15%가 넘는 애들이 아니죠. 9%죠. 언뜻 봐도 40개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단양봉 애들은 많이 나왔잖아요. 단양봉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돈이 한 종목으로 몰려야,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그 상승, 양봉, 이렇게 양봉장일 때 문제가 뭐냐면, 다 양봉이 나와버리니까, 이, 이거, 이 돈이 한 종목으로 가야 확 오르고, 한 종목으로 가야 확 올라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단타를 치는 건데, 이게 돈이 고루 골고루 가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대략 여기라고 치보세요. 여기가 뭐 한 3%나 4%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얘네가 3%에서 4% 잡았는데 5%나 6%까지 뿐이 안 가버리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잘못하면 또 이게 음봉 나버리, 이렇게 음봉되거나, 아니면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평단 비슷하게 와서 여기 던져버리면 뭐 세금 빼고 뭐 어쩌고저쩌고 빼고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야. 이게 잡을 수가 없어. L의 양봉장보다 음봉장은 이게 이제 확연하게 두드러집니다. 대부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간 건 가고 안 간 건 안 가고, 간 건 가고 안 간 건 안 가고, 간 건 가고 안 간 건 안 가고, 간 거는 뭐 상한가도 가고 안 간 건 뭐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거 10%, 15%, 뭐 20% 상한가 간 거, 이런 거만 위주로 이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건데, 이걸 다 잡는다 소리가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하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돈이 어떤 개념이냐면, 매수 타이밍이 여기인데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비리비리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쪽으로 돈이 다 쓰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야, 매수 타이밍인 여기서 이 이후로 여기로 돈이 흘러가야 우리가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낼 텐데, 이 이제 그런 날도 있습니다. 미국 장이 무너진 날 우리나라 장도 저 깊은 곳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오는 날, 이런 날은 제가 얘기했죠. 마이너스 깊은 거 아무거나 잡아도 수익을 낸다. 이제 그런 날도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막 지하 3층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하 한 1층 정도에서 올라오는 거라, 매수 타이밍이 여기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도 먹을 게 없어. 요것뿐이 안 올라가니까. 요만큼뿐이 안 올라가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돈이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에 돈이 쓰여야 우리가 먹을 게 많은데, 지하에서 요렇게, 아이고, 지하에서 요렇게 해서 평당 요만큼까지 올라간 애들, 얘네들을 갖고는 우리가 먹을 게 요것뿐이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쪽에서 시작한 애들이 너무 여럿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지수가 무너진 거는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거니까, 증권하는 사람이. 그건 뭐 노력을 해서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아는 뉴스는 뉴스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이 중에 뭘 잡아, 이 중에. 그렇잖아요. 이 중에 뭘 잡아. 두드러진 애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두드러지게 올라간 애들을.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줬으면 좋은데,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올라가다가 말거나, 올라가도 여기서 확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오게끔 올라가는 애들이라, 여기서 잡아버리면 얘는 이제 남은 거라고 내려올릴 뿐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먹을 게 별로 없는 날이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섹터별로 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이라 제가 어제 얘기했죠. 오전만 그냥 시드 줄여서 이렇게 하시고, 오후에는 어지간하면 이제 관망하는 식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제 제가 그러면서 방송을 끝냈는데, 오늘은 예상대로 맞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훌쩍 뛰어 올라가는 거 외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물류조선주 중에서는 포스코, 계속 포스코 시리즈 애들이 좋죠. 포스코 퓨처엠이 뭐 지원자 갔는데 뭐 얼마 안 갔어요. 6%인가 뿐이 안 갔고, 철강주 중에서도 정도가 조일 알미늄이랑 포스코 홀딩스, TCC 스틸 요 정도만 갔습니다. 왜 선이 거인지 몰라도 왜 있을까요? TCC 스틸이 그 전에 뭐 그런 거로, 이제 여기를 올라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제 그러려고 이제 해놨는지 몰라도, 여하튼 그런 것 같네요.
어, 그죠? 더 조금 더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겠네요. 조정을 아마 하고 갈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얘가 신고가인가? 너 10%뿐이 안 갔지? 신고가인데? 신고가가 아니니까 10%뿐이 안 갔겠죠? 예, 그죠? 그런 거 같고 TCC 스틸은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5%를 안 갔어요. 그럼 이 시간 다니까 오르지 않았을까요? 아, 아직 시간이 아니구나. 나머지 게 이제 못 올라간 것만큼 그럼 한 4%? 3, 4% 되겠죠? 그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일 알미늄이 얘는 이제 신고가란 뭐 이런 개념은 아닌데 여하튼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 좀 터져. 아, 얘는 좀 여기서 이제 밑에 원래 어제나 오늘 잡았으면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 날인데 그러면 요 들고 가기가 괜찮은 날. 물량 받은 것도 있고요. 여기까지 물량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매물대 대략 뭐 여기나 뭐 그냥 거기네요. 예. 거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들고 갈 만한데 오늘 이미 날짜가 지나갔으니까 오늘은 할 수 없는 거고 20선으로 내려오면은 요거 한번 잡아볼 만하네요. 예, 요거 한번. 근데 뭐 장이 무너지는 마당인데 무너질지도 모르는 마당인데 스윙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한데 여하튼 여기서 한 요쯤 왔을 때 잡고 20선을 노출을 해놓고 스윙을 한번 들고 가서 최소한 여기 넘어가는 여기 정도 들고 갈 만하네요. 꽤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무시할 만한 프로테이지는 아닐 겁니다. 15% 단기간에 갈 겁니다. 얘가 갈라치면 단기간에 갈 거예요. 그리고 철강주는 그렇고요. 건설주 중에서는 뭐 관계 없는데 프리엠스가 뭐 깨작 갔고요. 로봇주 중에서는 신테카바이오가 상을 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여기 매물대가 띵띵띵 여기 있죠. 충분히 여기 물량 받은 것도 하나 있고요. 굉장히 급하게 갔죠. 뿅뿅 굉장히 급하게 갔죠. 그래서 얘는 뭐 치매 절반이나 여기까지는 가려고 하나 본데 저 앞전을 뭐 안 봐서 몰라도 저 앞에도 뭐가 있네요. 공간적으로 보면은 일단 두 개가 다 맞아요. 예. 이제 갭을 여기 한 9% 정도 갭을 떠서 이렇게 가느냐, 9% 정도 떠서 그렇게 가느냐, 또는 강상이니까 9%만 갭 뜨는 거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은 한 15%, 한 15% 정도 갭을 떠서 보통 뭐 15% 정도 갭을 뜨면 여기 안 봐도 그냥 뭐 상한가 근처 아니겠습니까? 예. 이 연상이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예, 지금 보니까 근데 물량을 받은 게 요 위에까지도 물량을 받고 내려간 게 있죠. 올라갈 만하죠. 물량 받은 거 위에까지 가니까 물량 받은 거 위에까지 가니까 충분히 연상을 갈 수도 있고요. 중간에 물량 받은 거 따져보면 밑에서도 받았고요. 중간에서 받았고 또 중간에서도 받았고 중간에서도 받았고 중간에서 받았고 위에서 받았고 중간에서 받았고 여기도 위에서 받은 셈이에요. 이 두 개가 전반적으로 보면 얘가 물량 받은 게 많아요. 생각보다 매물대가 여기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까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가면 아마 이제 이렇게 틱 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침을 뭐 꼭 굳이 음봉이 아니더라도 양봉이라고 쳐도 지금 이 차트를 만들고 싶어서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차트를 보면 그러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야 이 모든 걸 다 차치하고 이 120선이 이제 이렇게 해서 쓱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 라운드를 길게 줘서 이제 정말 좋은 차트로 이제 변하려고 얘가 이제 탈바꿈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데카바이오가 뭐가 좀 좋은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솔트룩스가 한 달 불화를 치고 올라왔네요. 뭐한 달이면은 불화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다시 올라왔어요. 일단 뭐 지수가 이제 조금 비리비리하니까 내려와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최소한 뭐 여기까지 가려고 하겠죠. 느낌상 시간 단위까지 볼 수가 없으니까 가려고 하겠죠. 6시 돼야 이제 시간 단위가 끝나긴 하는데 시간 단위가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갭에서 무너질 거고요. 0% 비슷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크게 상승한 날은 아니니까 얘가 오늘 20.23 내일 힘들겠구나. 20.23까지 올라갔으니까 내일 올라가는 거 힘들겠네요. 가봤자 뭐 여기니까 이건 하지 마시고요. 몇 프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20%네요. 셀바스 AI도 지하에서 120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은 했는데 못 올라갔고요. 그럼 볼 거 없죠. 에너지 중에서는 A프로젠이 상을 갔습니다. A프로젠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A프로젠 제약, A프로젠 H엔진가 그렇게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A프로젠 바이오, 뭐 A프로젠 H엔지가 그건 아직 있는 것 같고 대장은 A프로젠 같은데 얘가
아직은 멀었죠. 예, 뭔가 차트를 좋게 만들기가 아직은 멀었죠. 상을 갔습니다. 이 상을 갔으니까 일단 내일 나름 2시 일단 2시 전에 들어갔으니까 종가상은 아닙니다. 예, 2시 전에 들어갔으면 종가상은 아니에요. 그럼 일단 공간은 여기까지는 있죠. 여기 아마 내일 여기 한 10% 가까이 갭 떠서 20%면 끝날 겁니다. 예. 공간은 이렇게 있어요. 바닥에서 가면은 바닥이나 마이너스에서 가면 이것뿐이 안 되고요. 위에서 시작하면 아마 여기까지는 갈 겁니다. 근데 51%, 그러니까 21%니까 연상도 갈 수는 있는데 글쎄 얘가 계속 하락하는 이 하락하는 추세라 물량을 이 중간중간에 여기서 받았다고 쳐도 근데 여기 빈 공간이 좀 있긴 있는데 쳐도 연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 이렇게 쭉 하락하면서 이렇게 물량 받은 애들 중에 이렇게 똑바로 띵띵띵띵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유행이라서 어디까지 가냐면 보통 그런 애들은 여기까지는 너무 높고요. 예. 지금 상황 봐서 거기까지 너무 높고 그래도 뭐 여기까지 96%, 한 90%? 90%면 오늘까지 해서 한 3상 정도 한 여기까지는 공간이 있어요. 전저점으로 해갖고 공간이 있는데 갈장 갈지는 내일 슈팅의 세기를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SK케미칼이 뭔가 무너졌고요. SK케미칼 우도 무너졌고 금양이 오늘 화학주 중에서는 금양 지원자 같네요. 예, 전저점 돌파를 했네요. 조정을 하겠죠. 돌파를 했으니까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이제 저렇게는 아니고 다시 전고점까지 한 번 더 갔다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꼭대기에서 지랄하면 올라가는 거고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냥 한동안은 나가리 되는 거고요. 예. 그거는 그때 봐야 합니다. 지금 알 수는 없어요. 화학주는 그냥 혼자 갔고요. 식료품 사료, 뭐 신성홀딩스가 인사치레로 20선 밑에서 물량만 받았고요. 얘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올라갈 만한데 0% 역시 방향성은 안 주는. 그다음에 조린 비료 중에서는 대봉 에르스. 얘도 얘 정도 올라오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는 걔는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길래 좀 더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요 정도 올라가는 걸 얘기한 겁니다. 여기 물량을 이제 여기서 받았지만 여기서도 받고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겨 올라와야 되니까.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니 저렇게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침을 이렇게 받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요렇게 봐서 여기까지 침을 받는 애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갈 확률도 있어요. 있는데 그럴지 않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0%니까 모르고요. 기계주 시간 단위가로 그냥 예측만 하는 거지 저게 꼭 맞는 것도 아닙니다. 기계주 중에서는 HB 솔루션이 그냥 이름값만 했고요. 전기차가 TCC 스틸 아까 봤고요. 전기차 중에 한국 무브넥스 이건 뭐야? 양봉 머리까지 침 머리까지 간 건데 뭐 큰 의미 없고요. 이제 무너지겠죠 뭐. 무너지든가 아니면 날아가든가. 날아가려고 하네요. 느낌이 그러네요. 전기차 저거 근데 갭에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금 6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게 짝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갭을 떴다가 가는 척 하다가 이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시간에 떴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여기 음봉으로 이렇게 되거나 양봉으로 이렇게 되겠죠. 아이 깜짝이야. 뭐야? 광고 전환 줄 알고 안 받아 넣었더니 어머니 전화네요. 하여튼 이제 고점의 모양 뭐 얼마 며칠 전에 얘기했죠. 고점의 모양은 보통 이렇게 침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무너질 때 여기가 고점이구나 이렇게 해서 요번 시즌에 이제 이렇게 되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날 때 있고 뭐 이렇게 끝날 때 있고 요번 시즌의 마감은 이렇게구나. 요게 단기간의 고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여기도 단기간에 고점이 됐죠. 그 이후로 계속 무너졌죠. 그죠? 여기도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단기간에 고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를 이제 돌파를 할 때 이게 이제 곽지렁 자리가 되는 거고요. 주식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증권의 원리가. 여하튼 이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고점의 원리가 있듯이 이제 저점도 원리가 있긴 있는데 저점은 그냥 깨면 다 도라미 타블이에요. 이 봉 하나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 기본적인 그 수식어로 불리던 애들이 다 멍텅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스선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이 로스선이 없으면 이게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줄 몰라요. 어디까지. 여기 뭐 저항선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뭐 전저점이 있다고 해도 이걸 그냥 깨는 순간 아 멘탈 붕괴가 오는 겁니다. 예. 하루나 이틀 만에 올라와 버리면 이게 이제 구라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구라일 때도 이 모양, 실제로 하락할 때도 이 모양. 이 두 개가 구분이 안 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구라라고 단정하지도 말고 하락한다고 단정하지도 말고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머리를 복잡하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조금 머리를 쓴다고 하지만 이 밑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하실에 있는 애들 되게 우습게 보는 겁니다. 2차 전지 중에서는 DNT가 뭐 구멍이 나는데 얘도 지금 보면은 이 신고가네요. 신고가는 15에서 18%인데 얘가 조금 언뜻 보기에 딱 15% 같네요. 딱 15% 같네. 아니 이게 아닌데 뭐야? 여기. 고가 가기를 15% 가긴 갔는데 권리락으로 이제 주저앉아서 그렇구나. 여하튼 애매하게 됐는데 여하튼 권리락 때문에 얘가 시가는 0%에서 15%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권리락 돼서 0%로 왔는지 몰라요. 여하튼 신고가인데 좀 애매하게 됐네요. 여하튼 이런 건 우리는 뭐 이렇게 높은데 잘 안 하긴 하지만 여하튼 만약에 했다고 치면 신고가는 여러분들 이제 외울 때 됐죠? 신고가는 15에서 18% 그죠? 아시죠? 분봉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대략적으로 15에서 18%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 나머지 간 거 없고요. 반도체 간 거 없고 반도체 중에 이라이콤이 얘도 얘는 뭐 신고가 아니네요. 신고가 아니고 저 앞에 뭐 매물대가 있나 봐요. 매물대가 하여튼 요 앞에 정고점이 5%니까 10%는 가겠죠. 12% 이상 갔나 본데 매물대가 여기 오래간만에 양봉머리 치매머리 양봉머리 여기 있죠. 거기까지 간 겁니다. 돌파선에 두 배를 간 거예요. 두 배 이상. 돌파선이 한 5%라고 치고 오늘 얘가 한 12% 간. 원래 10%까지만 이제 보면 되는데 보통 돌파선의 두 배 이상을 갑니다. 5%의 두 배인데 12%를 갔네요. 소룩스가 내려가다가 60선에서 파란 게 초록색 60선입니다. 60선 연두색이 60선에서 지지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요. 반도체는 그 정도고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아센디오가 뭐예요? 얘도 아직은 멀었네요. 정확하게 올라와서 아직 120선을 꺾은 건 아닙니다. 꺾으려고 하고 있고요. 좀 더 지켜보시고요. 에이프로젠 HNG가 이제 덩다리로 에이프로젠이 상을 갔으니까 얘가 입방 가보네요. 2대장 한 보통 한 2대장을 한 22%에서 한 25, 6% 이상 갑니다. 그리고 3대장이 보통 18%에서 한 22% 가고요. 여기 2대장으로 에이프로젠 HNG가 근데 그냥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어쨌거나 얘가 갈 때는 여기가 매물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매물대가 있습니다. 거기 보수적으로는 거기고 좀 진지하게 보면은 한 요쯤 되겠죠. 둘 다 통과를 했고요. 메타버스 중에서는 관계없고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라운피플이 뭐 줄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라운피플이 그 매물대가 여기 있네요. 매물대가 대략 보기엔 좀 높긴 한데 하여튼 거기까지 정확하게 간 것 같고요. 유엔젤이 물량을 받았고 LG 나무기술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야 28%까지 갔다가 12%더 갔으니까 얘는 이제 뭐 시간 다니까 무너지겠죠. 아니면 바닥부터 기어 올라 아직 뭐 결정은 안 났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크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 뭔가 깨작 나오잖아요. 음봉이 됐건 양봉이 됐건 이렇게 깨작 나오면 보통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상승을 했을 때 15% 이상 상승을 했을 때 물론 연속 상승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건 다음날 결정할 일이지 오늘 예측할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다음날 슈팅을 보고 하는 겁니다. 휴대폰 통신 중에서도 이라이콤, 소록스 물량 받았고 이라이콤이 아까 뭐 5% 이상 12%간 것 같고요.
바이오 중에서 신테카 바이오 상 간 거 아까 봤고요. 오스코넥이 얘가 바이오 뭐 2대장 같네요. 27%까지 갔으니까. 얘는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고 여기까지 간 것 같아요. 좀 더 갈 수도 있겠네요. 언뜻 보니까 여기 다음에 양봉의 머리. 여긴 1차, 심해 절반 2차인데 1, 2차를 다 갔네요. 여하튼 바이오 중에서도 얘 노을이 지하에서 물량받았는데 이런 거 볼 거 없고요. 얘가 지금 뭐 이거 하나 본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나 본데 아직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니너스, 샤페론 이런 애들은 이제 지하에서 갔고 지니너스는 좋네요. 얘는 이제 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좀 신규주라 그랬지 누가 보더라도 싹 라운드를 만들고 있죠. 근데 이게 좀 라운드가 이렇게 긴 게 아니라 조금 짧아요. 짧아서 뭐 그러긴 한데 신규주니까 짧을 수밖에 없고요. 뭔가 스윙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잡아보세요 하는 느낌이죠. 근데 요거는 좀 이평선이 22평선이랑 22평선이랑 122평선이랑 조금 멉니다. 요게 가까워질 때쯤 돼서 요런 데서 한번 이제 잡고 여기를 뛰어넘는 여기 정도 보시기 이제 스윙을 이렇게 이만큼 먹는 스윙을 이제 해보시면 괜찮겠죠.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좀 일러 보입니다. 제약주 중에서는 에이프로젠 아까 봤고요. GL팜텍이 이거 상을 간 건가? 얘 GL팜텍도 상을 갔네요. 제약주 중에서 GL팜텍도 상을 갔네요. 얘는 목표가 1차, 2차인데 여기 매물대 있으니까 1차, 그 위에 굳이 따지면 2차인데 25%까지 2차인데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얘 나름 종가상이고요. 누가 봐도 종가상이니까 얘 그냥 무너지던가 아니면 시작하면 이렇게 무너지던가 아니면 종가상에서도 흔들고 해서 여기까지는 갈만하겠네요. 여기까지 10% 정도는 갈만하겠네요. 근데 요새 종가상에서 이렇게 25%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쉽네요. 또 여기 올라가는 거는 나름 쉽네요. 이게 종가상인데 여기가 이렇게 쉬우니까 올라가기가 이렇게 뭐 양봉머리 없잖아요. 지금 없고 요거 하나잖아. 요거 하나잖아요. 그죠? 양봉머리 많은 데는 여기고. 근데 거기 많은 거 따져도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있어요. 매물대가. 근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흔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또 그런 게 워낙 많이 보이니까 H엔진은 이제 2대장으로 간 거고 A 프로젠 바이오 요게 이제 막내구나. 397원짜리 요게 막내인데 얘도 나름 26%까지 갔습니다. 3대장으로. 그 다음에 화장품 중에서는 제대로 간 게 뭐 라파스 아까 얘기한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무너질 확률이 있다. 여기서부터 무너질 확률이 있다. 시간 되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갭을 떠도 보통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요. 비트코인 중에서는 엑스페릭스 지원자 여기서 이제 얘는 좀 뭐 여기를 지지하는 느낌인데 이건 조금 이 지지하는 것 자체가 구라성이 확률이 큽니다. 이거 재수 없으면 다음날 조금만 이렇게 위협을 가해도 굉장히 후달리죠. 후달리는데 여기 120선이 하나 마지노선으로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게요. 그게 하나가 있네요.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여하튼 이게 삼성인가 봐요. 이게 점이 있어서 상이네요. 삼성을 갔다가 무너지고 있는 중이네요. 그럼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삼성을 간 게 있어서 정확하게 얘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희한한 건 여기서 또 요렇게 가기는 또 쉽죠. 아니 거기가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가기는 또 쉽네요. 요렇게 쉽네요. 한 20% 정도 공간이 쉽네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일 당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구라치면서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는 건지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상을 가놓은 게 있어서 삼상을 가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이게 왜 잘 모르겠냐면 이게 갭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시가 마이너스 2.35에서 무너졌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2.35에서 시작을 했다가 3.3%까지 개파락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무너진 거는 맞는데 보통 이거를 무조건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그 개파락으로 보기에는 여기서 또 20선을 지지한 정황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좀 지나서 제가 이 종목을 보게 되면 그때 아 얘가 이러려고 그랬나 보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핀테크 중에서도 얘 혼자고요. 엑스프릭스. 얘가 핀테크로 갔는지 비트코인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핀 히스토리 중에서는 관계없고 교육출산주 중에서는 유비온이 지 혼자 상 가고 나서 연상인가? 연상 가고 나서 갭에서 무너졌다가 무너졌다가 이게 제가 보통 상승한 거에 반 정도까지 해서 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삐용 하고 무너져 버렸죠. 예. 무너지면은 보통 요 바닥까지 온다고 그랬죠. 반에서 지지가 안 되면 보통 요 정도 요 사이 지지가 안 되면 요 바닥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바닥까지 오진 않고 이렇게 아래침으로만 틱 지지를 하고 이제 올라갔네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상을 갔네요.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는데 상을 갔습니다. 예. 보통 마이너스에서 가는데 상 가는 경우 드물거든요. 조금 차트를 뭐 희한하게 꼬아놨어요. 근데 알고 보면 얘도 야 떨어지죠. 알고 보면 얘도 어쨌거나 매물대까지 간 겁니다. 여기 1차 뭐 1차뿐이 없네요. 1차까지 간 겁니다. 25%. 1차가 25%예요. 2차는 의미가 없죠. 거기까지 간 겁니다. 붕 날아갔다가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을 간 겁니다.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이제 120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0선을 돌파했다가 내려오다가 보통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거나 다시 그리면 이걸 120선으로 따지면 이렇게 첫 번째 경우 돌파를 했다가 지지를 했다가 이렇게 가거나 날아가거나 이렇게 갔다가 갔는데 여기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살짝 깨고 여기 밑에서 지지를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모가지까지 끈이 못 갑니다. 저 머리까지 못 올라가요.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경우 드물어요. 근데 돌파를 했다가 말도 안 되게 그냥 이렇게 깨버린다. 그러면 다시 돌아서 최소한 여기 근처까지는 온다. 원래 여기 지지해야 되는 선인데 이렇게 지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내려와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모가지 아니면 머리까지 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쭉 깨버려 그냥 여기서 쭉 깨버렸다. 그럼 다시 여기 꼭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 근처까지는 갑니다. 예, 원리가 그래요. 얘네 세력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복습하는 차원으로 미세먼지 중에서 관계없고 중국주 중에서는 스티브 산타가 바닥에서 지금 바닥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멀었고요. 한동안 쳐다볼 필요 없고요. 일자리 중에서도 N인 능률이 이제 나름 교육주이면서도 윤석열주죠. 교육주, 윤석열주, 오세훈주도 윤석열주, 파평윤씨로 연관되어 있네요. 교육 관련주. 근데 바닥까지 상을 가고 나서 바닥까지 내려왔네요. 얘가 이제 물량 받아놓은 것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가게 되면 여기를 돌파를 하는 날이 있으면 돌파를 하는 날이 없으면 모르는데 있으면 이제 한번 날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아직 멀었고요. 항공주 중에선 관계없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이니까 방송 간단하게 마치고 주말에는 조금 증권 이제 조금 한시름 놓으시고 놀러 다니실 때 있으면 좀 취미로 하시는 것도 연구 좀 해보시고 놀러 갈 때 있으면 놀러 나들이도 한번 갔다 오시고 더위에 물놀이도 한번 갔다 오시고 안 되면 저처럼 뭐 나야 뭐 이제 치료 목적으로 수영을 실내 수영장 다니지만 수영장 같은 데도 한번 물놀이도 한번 계곡이나 가까운 계곡이나 한번 다녀오시고 머리를 싹 한번 식히시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시드 좀 줄인 채로 개운하게 과감하게 머리 싹 비운 상태로 매매를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이니까 또 희망이 있잖아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기 바라고요. 금요일 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